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라디오 방송 정용실의 저녁길 매거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직장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도움이 되는 방법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준비하고 있죠. 시테크 연구소 김찬배 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리더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로 신뢰, 책임감, 목표 달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신뢰는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해보자. 신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신뢰를 조금 더 깊이 파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신뢰 근데 함수라는 표현을 잠시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제가 제시하는 신뢰 함수는 T는 CAS의 함수 관계다. 이거 뭐 갑자기 수학 공식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피곤한데 직장인분들. T는 신뢰. 네. 그다음에 이제 C는 컴피턴시 능력입니다. 그리고 A는 애티튜드 태도. 네. 그다음에 S는 스킬인데 여기서 말하는 스킬은 테크니컬 스킬이 아니라 이제 휴먼 스킬, 인간관계 스킬에 오늘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기가 곱하기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거 아직까지는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요소만으로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곱한다는 건 뭐 다 합쳐야지만 뭐 힘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능력이 100점, 태도가 100점인데 인간관계 기술이 빵점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0이 되네요. 전체 곱하니까. 신뢰 수준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기보다는 좀 한 가지가 이렇게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CAS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인재 유형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S형, CS형, CA형, CAS형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영어로 복잡하게 하시면요. 지금 차를 타고 들으시고 가시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하거든요. 다음부터는 한 글자짜리로 좀 바꿔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제 AS 그러면 A와 S가 뛰어나고 C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AS형은 태도와 인간관계 스킬은 좋은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뭐 나눈다고 하면 뭐 C형 하나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봐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그럼 AS형부터. AS형은 이제 한국말로 할게요. 사람은 좋은 대형입니다. 이런 게 와닿아요. 소장님 다음부터 좀 쉽게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태도와 인간관계 기술은 훌륭한데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흔히 말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인데 직장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왜요? 사람이 좋은데 다 좋아하죠. 주변에서. 것입니다. 모 대기업에 가서 이 회사는 직원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주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해고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굉장히 궁금한 질문 하셨어요.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해고한다? 모두가 웃었던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 말은 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건 아닐까요? 어쨌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된다. 최소한의 능력은 갖춰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얘기해보죠. 이 능력이라는 건 뭔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제가 앞으로 능력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다룰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포괄적으로 핵심 역량, 영어로 말하면 이제 코어 컴피턴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설명해 주세요.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그 일 할 사람 없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보다 더 적은 임금 받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만큼 실적을 낸다. 그러면 언제나 그는 대체 가능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위기가 올 때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결정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들으니까 섬뜩한데요. 회사가 결정한다. 저는 직장에서 개인의 운명은 내가 회사를 필요로 하는 힘과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힘
필요로 하는 힘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대체 불가능한 문제는 내가 회사를 필요로 하는 힘보다도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라.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네. 것이죠. 예, 예. 자, 그럼 앞서 사람 좋은데 형 말고 예.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보죠. 예, 그 다음 유형은 이제 한국말부터 할게요. 네. 예, 냉소형, 냉소형. CS형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능력과 인간관계 기술은 좋은데 태도가 부족한 경우죠. 사람 예, 관계는 예. 잘하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열정이 부족하거나 이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력은 열정만큼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끄집어내는 힘은 열정에 있는데 열정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함께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또 품을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이 아직 2개 더 남아있죠? 예, 예. 예. 지금 사람 좋은데 형하고 냉소형까지 받고. 예, 예.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담당자형. 제가 이렇게 장명을 해봤는데. 네. CA형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태도는 훌륭한데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담당자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담당자로는 매우 우수해서 예. 쓸모가 있었는데 관리자가 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직위가 높아질수록 담당 업무의 폭이 넓어지고 또 관리해야 될 인원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스킬이 휴먼 스킬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럼 이렇게 인간관계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은 그러면 승진시키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예. 실제로 기업이 인사관리를 하면서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승진시켜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업무 성적 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진급을 시킬 텐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중에 승진 후에 더 무능해지는 관리자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능력은 있는데. 예, 제가 사람들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유형을 놓고 이런 직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네.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뭐 잘라요 이런 얘기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바람직한 인사라고 할 수가 이게 없습니다. 자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그 아시아 지역 총괄 회장님 제가 아는 분인데 네. 이분이 해주신 말씀이 참 저는 그 기억에 남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 회사에서는 이런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것을 일단 유보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런 직원들에게 그동안 당신이 탁월한 능력과 열정적인 태도로 좋은 성과를 냈다. 이걸 인정하고 다만 지금 인간관계 기술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승진하면 오히려 팀장이 돼서 성과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이걸 보완시켜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한 코치를 붙여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킨 다음에 승진이 되면 당신은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완시켜서 승진시키면 더 유능한 그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한테. 자, 그럼 마지막 유형은 아까 모든 게 다 합쳐진 분이었어요. 그죠? 모든 능력 다 갖춘 분. 어찌 본다면 멀티 플레이어? 네, 다 잘하시는 분? 그런 거 아니에요? CAS니까 이제 발음 그대로 하면 이제 카스형, 뭐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형. 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세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된다. 물론 세 가지 모두 100점이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최소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만이 신뢰받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CAS형 리더가 되는 그러한 자세한 방법과 노하우 이런 얘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니까 유형을 한번 구분해 봤어요. 다음 주에 그 이상형을 향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리더의 세 가지 함수 오늘 살펴봤습니다. 시테크 연구소 김찬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